자,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가지고 몇 가지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금요일 미국 시장을 보면은 전날까지만 해도 나스닥 그리고 S&P 500 기타 등등 뭐 신고가 갱신하고 차트도 좋고 그랬는데 금요일에는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월요일에 휴장이기 때문에 우선 금요일에 이렇게 좀 차익이 나왔는데 한국은 이 상태로 월요일과 화요일을 맞이해야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쨌든 하락이 좀 나왔다. 그리고 종목으로 따진다면은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도 좀 하락이 한 3.4% 가량 나오면서 좀 조정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도 좀 힘이 없이 흐르면서 끝났는데 아마 월요일에는 좀 하락하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시장은 그랬고 오늘은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자 9월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언더퍼폼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런 주제로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기사들을 보면서 좀 가져온 건데, 뭐, 2015년부터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코스피 지수의 월별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8월, 9월, 그리고 10월까지는 좀 마이너스, 좀 언더퍼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 이게 아무래도 평균이다 보니까, 3분기는 좀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9월 시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거를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S&P 500도 보면은 이제 9월, 10월 달이 가장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2024년까지의 정보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봤을 때 항상 뭐 9월, 10월은 좀 약하고 11월, 12월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제 9월로 접어들면서 좀 하락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시장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 8월하고 9월이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9월 달은 12개월 중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 처, 뭐 유일하게 좀 마이너스 언더퍼폼을 기록하는 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렇고 전 세계 좀 자산들이 평균적으로 9월 달은 좀 쉬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그 9월 달은 좀 보자 이런 관점으로 공부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아예 쉬면서 좀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도 시장이 뭐 그동안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4월부터는 뭐를 사든 수익을 주는 시장이 3개월 이상 이어졌었고 미국도 4월부터 40% 이상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만큼 9월 달은 조정을 보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시장은 9월 달에는 좀 조심해서 보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는 아무래도 조선 에너지 K 소비재 이쪽이 주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은 굉장히 강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 할 게 없어서 그런지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안에서 우죽순으로 신고가를 달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고 조선의 테마 그 투자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2027년도까지 이익 규모가 좀 확정적인데 그 후에도 좀 시장이 확장되는 그런 내러티브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로직으로 조선은 굉장히 좀 그동안 계속 강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강한 섹터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에너지 섹터도 본다면은 뭐 전력기기 섹터는 항상 쇼티지 미국도 그렇고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쇼티지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LNG 인프라로서 이제 전력도 파생을 해서 뭐 한국으로 따진다면은 BHI, S&T 에너지, STX 엔진 등도 좀 많이 상승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관련된 그 전선 전력기기 섹터도 강했지만은 LNG 인프라로도 많이 좀 파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소비재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화장품은 APR, 바이오는 파마 리서치, 식품은 삼양식품. 예를 들어서 종목들을 직접 보자면 APR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파마 리서치, 네, 파마 리서치도 리쥬란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삼양식품, 볼닥의 삼양식품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장투하는 사람들의 좀 메인 종목이고 잘 찾으면은 이렇게 600% 상향, 삼양식품 600%도 상승을 해주고 파마 리서치도 뭐 저점 대비해서 보면은 뭐 이런 데부터 상승했으니까 거의 한 400%. 그리고 APR 같은 경우에도 한 200% 상승을 해주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도 종목만 잘 찾으면은 장투해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양도 그렇고 APR도 그렇고 그리고 파마 리서치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종목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확장성이라든지 이 종목들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좋은 종목들은 간다.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갈 종목은 간다라는 것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향후 좀 지켜볼 섹터, 이 단기 트레이딩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지켜볼 섹터로는 뭐 중국 무비자, 상법 개정, 뭐 로봇 이런 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상법 개정 이런 것보다는 좀 중국 무비자가 9월 달에 바로 이벤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호텔 쪽으로 중국 무비자는 아무래도 한알령 섹터로 많이 엮여서 엔터가 많이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무비자에 관한 부분은 좀 이런 엔터보다는 좀 호텔 그런 쪽이 많이 엮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 쪽을 본다면 주요한 종목으로는 지금 GSPNL하고 서부 T&D라는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스터디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GSPNL 자 보면은 지금 GSPNL은 12월 작년 12월에 상장을 해서 지금 그동안 많이 좀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00%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신고가 달성했을 때 이 종목을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았을까. 특히 이 상승하는 그 내러티브를 알고 있었다면 그 중국하고의 한알령 그 다음에 그 이런 호텔업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 35% 이상의 수익이 나왔을 것 같고 서부 T&D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2025년도 들어서 많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2022년도에 고점을 넘지는 못했지만은 올해 안에서는 벌써 뭐 60%, 70% 이상의 수익을 좀 내고 지금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 안에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섹터는 사실 보면은 자 여기에 철잇이라는 블로거가 있는데 이분이 좀 자세하게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로그를 보면은 자 밑으로 쭉쭉 내리면은 하반기에 호텔업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라는 그 내용의 글을 5월 달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이 글을 봤다면은 그 후로 수익을 꽤나 봤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쓴 글을 좀 보자면은 자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한 테마로 좀 공부 스터디를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바운드 너무 좋은 상황인데 저것까지 되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나중에 그 블로거 글에서도 자세히 보겠지만은 이 국내 입국자 수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인데 코로나 때 완전히 박살이 났다가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다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2025년 되어서는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600, 이 숫자 600% 그리고 여기는 1 160만
이 수치를 이제 넘어가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섯 번째 이 고점을 또 때리기도 한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입국자가 많은 그런 한 해가 또 2025년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보자면은 이 법무부 외국인 입국자 현황,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좀 따온 건데, 자,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보면은 따로 색칠을 해보자면 주황색으로 색칠한 것들이 2025년도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2024년도의 평균치가 뭐 한 150만 정도였다 하면은 2025년도에는 200만 넘기고, 평균적으로 특히 3월부터는 굉장히 좀 많은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광객 자체가, 관광객이 아니라 입국자 자체가. 그래서 관광객 그리고 비관광객이 다 섞여 있을 텐데 어쨌든 관광객도 섞여 있다. 그래서 7월까지도 좀 되게 많은 모습, 좋은 모습 보여줬고 8월 통계하고 9월 통계 보면서 좀 지켜볼 데이터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국내로 오고 있는 외국인 입국자 수가 2025년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2022년도, 3년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다. 2024년도도 괜찮았지만은 2025년도가 더 좋다. 이런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인바운드가 너무 좋은 상황이다. 이미 어쨌든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데이터는 좋다. 근데 이제 중국 무비자 입국까지 가능하면은 더 많은 입국자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그래프가 우상향을 계속해서 하면서 더 좋은 모양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 기울기가, 상승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많은 스터디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호텔업을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섹터로 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본 그 월별 입국자 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고, 그래서 역대적으로 보면 월별에서 4월 달 이어서 다섯 번째, 그래서 올해 3월 굉장히 좀 많이 왔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월 입국자 수 150만 명을 넘겼던 시기가 세 번 있었는데 8월이 세 번, 10월이 네 번, 8월이 세 번이었다. 뭐 기타 등등. 그래서 8월 달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올해 8월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바운드 관광이 좋았던 시기를 좀 적어놨는데, 이제 올해는 아마도 그 K-팝이 아무래도 K-팝 데모넌터스 그 이슈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비자 입국, 자 살펴본다면은 이제 잘게 쪼개서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6월 해당 지역에서의 이런 관광객들 보고 있고, 음, 자 전체 입국자 수에서 미주 유럽 비중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동이 자유로웠던 중국, 일본, 대만 등 인근 지역의 입국자 수가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좀 아무래도 입국자 수가 많으면서 여행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그 관광객 자체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 관광객이 회복을 못했는데 우리나라 총 입국자 수가 거의 엄청나게 많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중국인들뿐만 아니라도 관광 산업의 양적, 질적 체질이 많이 개선이 됐다는 것도 그렇고, 서구권 인바운드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까지 들어오면은 굉장히 입국자 수가 확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호텔업을 주요하게 눈여겨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업은 뭐 최근에 전력기기 방산 조선 테마랑 그런 섹터랑 비슷하게 좀 공급은 막혀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텔은 많이 없는데 호텔을 찾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호텔이 부족한 상황이 뭐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라든지 그런
방산이라든지 조선 쪽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이제 호텔 쪽도 많이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어, 호텔업에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이 되니까 호텔업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가 되면은 수요의 증가는 더 빨라질 것이다. 하지만 공급은 호텔은 많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호텔이 코로나 때 오피스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호텔의 수가 이제 많이 없다. 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하반기에 인바운드 관광객은 역대급으로 많이 올 텐데 서울 시내 호텔 공급 속도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호황의 초입에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호텔의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어, 자,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출액, 호텔 지출액도 계속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서부 T&D, ADR은 아까 여기 나와 있었지만 평균 객실 단가, 이 호텔업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서부 T&D도 보면은 이 지표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똑같은 호실을 외국인들이 빌려간다고 했을 때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킨다라는 뜻이고 어, 매출 증분이 이익으로 넘어가는 어느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글을 또 보자면은 인바운드 AS 그게 5월달 글이었고 7월달에 또 업데이트 글이 있었는데 어 모멘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초부터 중국 관광객 무비자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정부에서 시행 시기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불확실성으로 본다면은 뭐 홀딩하기에는 조금 알맞지 않은 아이디어 아니냐라고 챌린지를 받았으나 이러한 변수들이 이제는 상수로 변해가는 힌트를 보인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국 처음으로 무비자 얘기가 나온 게 올 1월, 2월 경제 정책 방향에서 내수 부양책의 일환으로 관광 소비 활성화를 뽑았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중국인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말이었는데 3월 달에 관광부가 발표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성장 전략에 대해서 어, 좀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원래는 해당 내용의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 발표가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힌트를 어디서 얻고 있냐면은 이 관광공사 아무래도 정부 발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곳이 일단 현업이기 때문에 이런 관광공사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틀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도 자료의 워딩을 통해서 정책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좀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아 시행 예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6월 달에도 언급을 했고 7월에는 서울경제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무비 상설 검토를 하고 있다. 어, 이제 단체 관광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중국 개인 관광객 비자 면제까지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정부의 오피셜 발표 그런 것들이 곧 나오지 않겠는가. 발표를 이제는 곧 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 자 8월하고 10월에 인바운드 최성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모멘텀, 계절적 성수기가 함께 올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 정책에 대해서
나서 이제 기사를 읽어보면은 8월 6일에 이제 발표를 한 게 정부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자,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기사가 8월 6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블로거가 쓴 글이 7월 16일인데 한 달 지나서 이제 그런 실질적인 좀 발표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9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올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주요 포인트고 그래서 관광을 맞아가지고 이제 10월 달에는 에이펙도 정상회의가 경주에 있기 때문에 이 관광 쪽으로는 완전 피크가 10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이 관광 쪽으로 좀 모아가서 10월 달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 29일부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게 지금 이 모비자 입국 쪽으로 해서 이 호텔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서부 T&D하고 아까 봤던 종목이 GSPNL인데 GSPNL, 서부 TND 전부 다 일단 상승은 좋은데 스터디를 좀 해서 어떤 종목들을 가져갈지 어떤 종목들이 더 상승이 높을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차트상과 그리고 좀 이런 수급을 봤을 때는 GS P&L이 상승 모멘텀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보면은 방한 외에 이 리포트를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알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GS P&L의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다. 웨스틴 리뉴얼 마무리에 따른 영업 재개가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게 8월 달에 한 말이니까 9월 달에 이제 어, 영업 재개가 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인트리 이런 운영하는 게 GS P&L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웨스틴,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기타 등등. 그래서 ADL 객실 단가가 이전 대비 50% 이상 상향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121억하고 11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어, 이게 뭐,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리뉴얼에 따라서 이게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이 서울 파르나스 호텔까지도 이제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전체적인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8월 5일이니까 이 리포트가 나온 뒤에 이 8월 5일, 6일 이때 좀 상승을 한 걸로 보이고 이때는 좀 많이 아쉬운데 못 본 게 어, 자, 그래서 호텔을 운영하는 자, P&L. 그래서 자, 여기도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해외 관광객의 급증으로 호텔 수요는 높아지는데 서울과 수도권에 새로 개장하는 호텔은 공급이 부족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 내 호텔 몸값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9월 달, 10월 달 돼가지고 관광객이 더 몰려올 때 호텔이 부족하면은 그러면은 이 호텔의 실적들은 얼마나 더 좋아지겠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로는 GS P&L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서부 T&D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부 T&D는 실적이 하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 경신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영업 실적 개선은 호텔 사업부 성장이 이끌었다. 그래서 호텔 사업부 영업이익은 67억이고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26.4% 증가를 했고 ADR 상승, 방한 외국인,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좀 서부 T&D도 어, 증권사에서 좀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용산 드래곤 시티를 가지고 있는 게 서부 T&D인 것 같은데, 그래서 리오프닝,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도 많이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종목 중에서 좀 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더 좋을지를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좀 어, 단기적으로 좀 박스를 오랫동안 그 어떤 그런 구간들을 이제 좀 지나서 질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올해는 좀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상단에 서부 T&D도 붙여놨고 이 박스권에 그리고 GSPNL은 뭐 상장한 후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좀 치고 있고 시가총액 또한 1조 가량 되는 그런 기업인 만큼 또 일봉상 보면은 일봉상 좀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좀 꾸준히 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는 유심히 좀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그 처음으로 한알령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 이후로 좀 많이 매매를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봤다면 많이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인 것 같고 얘는 60% 얘는 한 뭐 이때쯤으로 매매를 했다고 쳐도 한 70%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이런 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일반적인 템만 보고 뭐 신라 호텔이 아니라 그 호텔 신라 이런 종목을 봤는데 사실상 5월 달에 호텔 신라를 볼 게 아니라 아까 그 종목들을 봤다면 참 더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호텔 신라도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어쨌든 요게 첫 번째로 좀 관심이 가는 그 중에서는 GSPNL이라는 종목을 좀 스터디를 많이 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좀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잘 찾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 쪽은 아직 스터디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CJ는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한 후에 자리를 좀 잘 잡고 있어서 이 공부를 좀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는 되게 이쁘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좀 재차 상승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른다면 어떤 상법 개정의 어떤 이슈로 좀 더 오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봐야 될 것 같고 LS도 방금 철이시라는 블로거가 6월 달에 좀 적어놨는데 이 6월 달이 아무래도 상법 개정 그 이슈가 나오던 시기여서 더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쪽보다는 중국 이쪽으로 완전 좀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로봇입니다. 로봇은 보자면 자, 첫 번째로는 내년 CES 2026년 1월 달에 6월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4분기쯤으로는 로봇을 좀 모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이 행사에서는 뭐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등장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 쪽이 가장 많이 좀 심도 깊게 다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면은 이제 AI라든지 자율주행, 스마트홈, 메타버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각을 받겠지만 어쨌든 그게 큰 이벤트가 있다. 노란 봉투법 주 4.5일째 뭐 최저임금 뭐 AI 로봇 직원 시대 빨라진다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 기업들이 로봇에 투자를 하는 그 속도하고 그 매그니튜드 크기가 점차적으로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로봇 쪽은 굉장히 좀 상승 모멘텀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 자 보면은 현대 쪽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CES에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래서 현대 쪽하고 엮이는 그런 그 기업이 어디인가 그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클로봇이라든지 그런 쪽이 좀 엮이는 것 같습니다. 요런 이 클로봇 차트도 괜찮고 하니까 이런 종목 위주로 좀 이벤트 CES에 맞게 클로봇이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한국 독점 유통 및 운영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뭐 OS 플랫폼 기타 등등 이 그 디스스는 많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기타 등등 종목은 많은데 얘는 삼성이 투자했다는 것이 그냥 메인 어떤 테마였다면 클롭은 실질적으로 좀 실체가 있고 왜냐면은 한국의 로봇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만들 수 있는 곳은 좀 없고 그냥 약간 리서치 센터 같은 느낌을 아직까지는 좀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하는 건 다 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회사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로봇을 연구만 하는 그런 기업들은 메리트가 많이 없고 그런 뭐 보스턴 로보틱스라든지 미국의 그런 주요한 로봇 업체들하고 이렇게 뭐 공급 관계를 맺고 있다든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클로봇하고 로보티즈 뭐 이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봇은 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그 CS 관련해서 가장 크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픈 AI 기타 등등 뭐 이런 게 있는데 중국 기업도 그렇고 이 기업은 사실 최근에 1,000억 원 유증 때문에 좀 내렸는데 이 유증에 대한 그 이유를 사실 안 봤는데 어 그걸 봤었어야 했습니다. 그럼 유증을 왜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 돈이 없어서 유증을 하는 거긴 하지만 왜 돈이 없는가? 그게 일반적으로 운영 자금이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악재로 여겨질 수 있지만 보면은 자 1,000억 원을 하는데 400억 원은 운영 자금이고 600억 원은 시설 자금입니다. 그래서 시설 자금으로 뭐를 하는가 했더니 여기 보면은 로보티즈 안 나와 있나? 로보티즈 공장을 짓는데 돈을 쓴다고 합니다. 보면은 600억 원은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하는 데 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돈이 없어서 쓰는 게 아니라 R&D라든지 뭐 팩토리 만드는 거라든지 앞으로 더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상증자가 그렇게까지 나쁜 방식은 아니다. 그리고 특히 전환사채, 뭐 삼자 매정 이런 거를 검토는 했지만 잘 안 돼서 유상증자를 택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유상증자가 뭐 엄청나게 나쁜 느낌보다는 그냥 앞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좀 필요한 자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그런 걸로 보인다.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로봇 로보티즈 위주로 좀 볼 것 같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폭스콘 휴머노이드 로봇을 11월 달에 또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도 로봇 섹터에서의 그런 이벤트가 있다. 이것도 좀 기록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때 가서 로봇주들이 또 반짝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엔비디아 제슨 토르 출시를 했는데 보면은 제슨 토르 로봇 전용 컴퓨터 모듈인데 이런 것들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보스톤 다이내믹스도 그렇고 다양한 그 이제 로봇 회사들이 이런 좀 그 로봇 관련된 칩들을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CES는 결국 AI 에이전트 물리 AI 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좀 있는데 어, 자 이제 휴머노이드도 많이 좀 발표도 될 거고 이렇게 공개도 될 거고 하니까 로봇은 분명히 CES에서 가장 좀 중요한 그런 자리를 잡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좀 그런 분야에서 준비는 좀
해놓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나머지는 또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 히토류 전쟁이 요즘 되게 말이 많습니다. 보면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히토류 뭐 히토류 중에서 네오디듐 그다음에 프라세오디듐 이런 광산들의 가격이 역대급으로 많이 올랐다. 뭐 올타임 하이다 이런 말이 많은데 그러면 히토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히토류는 뭐 이런 그 rare earth materials라고 그 이제 희귀한 어 그런 광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히토류들이 사용되는 곳은 뭐 자동차, 방위 산업, 뭐 제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어디든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광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네오디뮴이라고 했을 때 뭐 자석을 만드는데 히토류가 필요한데 확성기,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전기차 모터, 제트 엔진 등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전 과정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를 채굴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70%가 중국이 하고 있고 분리를 하고 정련을 하면서 자석을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드는 것은 중국이 90%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련된 히토류로 자석을 제조하는 것도 93% 중국이 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중국이 독점을 하게 됐느냐? 이 80년대만 해도 전 세계 히토류 생산국 중에서 미국이 넘버 원이었는데 이 중국에서 국가 주도로 전략적인 인수 및 가격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글로벌 경쟁사 진입을 다 차단시키고 공급망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이 주도권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이제 파산을 하고 중국 기업들의 인수가 되고 팔려 나간 뒤에 미국에서 폐업 절차가 돼서 미국에서는 더 이상 이 히토류 생산 그리고 분리 정련 제조 기술력이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광산은 있지만 분리 및 정제 시설이 없어서 이 광산에서 히토류를 채굴을 하면은 중국으로 보내서 가공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미국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게 미국에서 이 제조를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게 지금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다양한 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필요한 그런 로우 메터리얼스들 뭐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히토류라고 할 수 있는데 히토류는 공급망이 어 중국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하고 관세, 기타 등등 무역 협상을 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도 미국에서 만들자, 자체 제작을 하자, 자체 분리 정련 제조를 하자라는 게 지금 움직임이고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전히 물음표가 많이 좀 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지금 너무나도 히토류 시장에서는 어 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자체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에서도 보면은 다양한 그런 대응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미국에서는 MP 머터리얼스 이건 미국 정부가 요즘 밀어주고 있는 회사인데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가격 하한선을 보장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산이 거의 뭐 덤핑 수준으로 싸게 파니까 예를 들어 중국이 100원을 부르면 미국은 200원에 사주겠다. 200원에 뭐 보장해주겠다 가격을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국은 중국을 고려해서 조금 비싸게 가격을 측정해 줌으로써 미국에 있는 그런 히토류 회사들을 좀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민간 시장에서는 중국산이 싸기 때문에 중국산을 사는데 어쨌든 공급망을 좀 미국에서 가져오려고 한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움직임이고 그걸 중국도 아니까 뭐 기타 등등 그런 움직임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수출 제한 쿼터를 둔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히토류 가격이 정말 정말 비싸지고 있고
어, 보면 히토류 쪽을 보면은 어, 네오디뮴 가격만 보더라도 최근에 요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대충 설명을 했으니까 이 히토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 블로거들이 어떤 식으로 써놨는가, 미국은 영구 자석을 생산할 수 있을까, 결국 히토류를 토대로 이 영구 자석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글을 쓴 건데, 자,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 제조 기술 쪽으로는 너무 많이 딸리고 또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 핵심 광물에 대해서 미국 국내 제조 역량을 구축하려고 하는 조치를 취하고 투자를 늘리고 있고 앞으로는 그 투자와 규모,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 독점적인 지위를 좀 망가뜨리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은 가능할까? 지금 미국에서는 영국 자석을 생산하려고 하는 업체가 MP 머터리얼스, USA 레어 얼스, 노비온 정도가 있고 노비온 정도가 유일하게 생산 중이고 당분간은 유일하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는 MP라는 회사입니다. 투자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아직 뭐 구체적인 일정도 없고 검증도 안 됐고 뭐 미국에서 밀어주긴 하는데 이들이 만드는 거는 자석 전구체이다. 뭐 그래서 최종 자석까지 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은 미국 기업들 요즘 주가가 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자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이 라이너스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이 라이너스라는 회사하고 상업적 분리, 기술적으로 차이가 크다 이런 말을 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쭉쭉쭉쭉 보면은 어쨌든 미국 정부는 히토류 반도체에 상당히 돈을 많이 넣어서 자국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려고 하고 좀 정부가 집중하는 섹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권을 미국이 가져올 수 있을지 그래서 이거를 뭐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비교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자 요약을 해본 부분인데 맨하튼 프로젝트에 대해서 GPT가 내년부터 대량 공급한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가깝고 실제로는 초기 양산하고 국방 우선 공급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년, 10년의 투자하고 기술 내재화가 필요한 그런 그런 섹터다. 단기적으로는 일본 유럽 기업과 합작, 호주 라이너스, 한국 JS 링크 같은 신흥 기업 협력이 필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국 기업이 등장을 하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되게 다루고 있는 블로거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JS 링크 자, 옛날부터 이 JS 링크를 다룬 블로거인데 찐으로 영구 자석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았다라는 글로 부동산 블로거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식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쉬부엉이라는 블로거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게 3월 달이니까 꽤나 오르지 않았을 때 그 되게 빠르게 분석을 한 블로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사람은 히토류 연구 자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글을 써놔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부에서 히토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 스터디를 하다가 한국 기업 중에서 DNA 링크라는 코스닥 종목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내에는 DNA 링크 빼고는 사실 연구 자석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DNA 링크는 그럼 어떤 기업이고 연구 자석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인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했는데 일단 작년 7월에
공장 계약을 하고 잔금 모두 납부를 해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이제 이 공장은 무슨 공장이냐 하면은 연구 자석을 만드는 그런 공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제품도 올해 나오고 올해부터는 이런 그 제품들을 만들어서 매출을 실질적으로 4분기부터는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4분기부터 이 회사의 체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기업에 겐지 고니시라는 부서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서장이 누군가 했더니 키테크 1, 2 전문가다. 뭐 그러면서 JL 매그 연구자석 생산 기업에서 양산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하는데 세계적인 연구자석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양력을 보면은 좀 근본이 있는 사람이다. 이쪽 업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금 DNA 링크에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DNA 링크가 연구 자석을 생산해 낸다면 주가가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된다. 아직 아무도 주목도 안 하고 있고 언급도 아무 데도 안 하고 있는데 2025년은 연구 자석 히토류 테마로 돌파를 해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DNA 링크, DNA 링크가 지금 JS 링크로 이름을 바꿨는데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글을 썼을 때가 3월 달이니까 그때 대비해가지고 벌써 180%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종목을 발굴을 하는 사람들은 발굴을 잘 하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천 몇백억에서 지금 5천억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9월 달에 어, 이제 이거 임원이 조금 팔았다는 건데 8월 9월 달에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지금 보면 이런 좀 계잡주이다 보니까 뭐 전환사채,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좀 나오고 하는데 이런 거 스터디는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업은 그런 모멘텀이 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글들을 다 읽어보면은 어, 그래서 쭉쭉쭉 하다가 좀 최근에 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뭐 염승한도 추천을 했고 뭐 기타 등등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500억이었는데 시총이 300억이 됐다. 거의 한 트리플 됐다. 3배 뛰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시총이 근데 억 단위인 게 맞냐? 조 단위로 바뀌어야 하지 않냐? 왜냐? 미국 진출이 공식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8월 달에 뉴스가 나왔는데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고 27억 원 초기 자본금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금이 송금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송금한 돈이고 실제로는 이제 공장도 짓고 좀 하면서 돈 많이 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주 쪽에 이제 공장 부지까지 확증을 해서 이제 계약해서 공장을 좀 만들 텐데 공장을 만들어서 3천 톤 양산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은 한국 공장에서 3천 톤, 말리시아 3천 톤, 조지아 3천 톤에서 토탈 9천 톤을 생산을 하겠다. 그러면은 전 세계 탈중국 공급망 핵심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미국 진출을 해서 공장을 만들어 갖고 뭐 양산을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좀 될까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9월 내에 시생산에 성공할 것인가 이게 가장 좀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요즘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게 참 부담스러운데 이런 종목들을 빠르게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시생산 성공하고 어느 기업에 얼마의 단가에 납품 계약을 할 것인가 이런 모멘텀들이 있으면은 주가가 조 단위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어, 일본과의 협력도 추진을 한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겠지만 이 JS 링크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어쨌든 아까 나왔던 그 호주에서 라이나스 이 기업하고도 MOU도 하고 이거가 7월 24일이니까 어, 많이는 안 올랐는데 뭐 이런 때만 샀어도 많이 올랐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기사를 라이나스는 유일하게 탈중국, 중국 빼고 히토리를 모두 생산할 수 있고 말레이시아 쿠안탄에 대규모 공장 운영하고 있고 JS링크는 한국 기업, JS링크는 영구 자석 소재 제조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영구 자석을 양산할 것이다. 그래서 두 개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자, 3,000톤 말레이시아의 규모의 제조 시설을 개발을 같이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출발을 한 거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좀 그 투자를 하기에 그 확실히 좀 근거는 있어 보인다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토류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팔로우를 확실히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히토류는 이 중국,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리를 하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히토류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한다 하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테니까 당연히 공급망 자 보면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런 히토류 관련해 가지고 좀 공급망 확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미국,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공급망 공급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지켜보면서 어쨌든 한국 시장에서도 되게 뭐 맨날 보던 종목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데서 시장이 좋건 안 좋건 아웃퍼폼할 수 있는 수익 기회가 되게 많구나를 좀 느낄 수 있고 그거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세계 어떤 트렌드 움직임을 좀 잘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알령 아니면은 뭐 중국 무비자 및 뭐 관광 그 입국자 수 추이 이런 거를 보면서 뭐 호텔 이런 쪽으로 연초부터 봤다던가 아니면은 연초부터 뭐 방금 봤던 그런 히토류 국가 간 경쟁 이런 걸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던가 뭐 로봇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선점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롱텀으로 좀 보기에 좋은 그 블로거들을 어, 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그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종목들을 보고 있는가 다만 너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좀 피하고 지금 스터디만 하면서 향후 또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종목들을 보고 그런 관점을 좀 배울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좀 보면서 스터디를 많이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